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서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옆에 표는 휠라 코리아라는 회사의 매출에서 단기 순이익까지 표시한 표입니다. 휠라 코리아는 이런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발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이게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표가 붙어 있는 회사입니다. 휠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2조 1929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원가가 1조 928억이죠. 매출 총이익이 1조 1001억입니다. 자, 여러분 전자계산기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계산을 해보셔요. 그냥 여기서 뭐 2조라고 해서 막 누르지 말고 그냥 21929 치시면 돼요. 21929 이렇게 치시면 되고, 매출원가 1조 928억이잖아요. 그러면 1928 이렇게 치면 안 되고 10928 중간에 0을 내야 돼요. 왜냐면 1조 1000 단위가 없잖아요. 1900 뭐 이렇게 28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928에 1000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0을 내야 돼요. 그렇게 빼면 1조 1001억이에요. 1조 1001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빼주면 8256 빼기 8256 하면은 뭐예요? 2745죠. 2745억이에요. 여기서 기타 이익을 더하고 기타 손실을 빼고 금융수익을 더하고 금융원가를 빼면 2633억이 한번 해볼까요? 더하기 370 빼기 75 더하기 188 빼기 595 이런 식으로 하면 2633 나오죠. 거기다가 법인세 비용을 빼요. 자, 빼기 571 하면은 얼마요? 2062 2062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전자계산기로 항상 하고, 여기 매출원가는 여기가 0을 하나 집어넣어요. 1조 10928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1조 928억이기 때문에 천 단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 표는 이제 많이 반복을 했어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기타 이익 더하고 기타 손실 빼고 금융수익 더하고 금융원가를 빼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죠. 세금을 빼면 단기 순이익.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졌죠.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죠? 이 표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 표의 이름은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손익계산서. 자, 이제 이 표를 읽을 때 여러분도 이름이 있는데 야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얘도 그래요. 얘도 이름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라는 이름이 있는데 야, 이 표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무슨 표, 이 표라고 하지 말고 뭐예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자고요. 손익계산서는 휠라코리아라는 회사가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장사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나타내는 그런 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막 장사를 많이 해서 막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래서 비용은 빼주고 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해서 이익은 더해주고 손실은 빼주고 비용들도 빼주고 원가도 빼주고 수익은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용도 빼주고 해서 이익을 나타내는, 잘했냐. 여기서 이제 장사를 잘못했으면 여기가 손실이 나겠죠. 손실. 그렇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장사를 잘못하면. 그래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나타내는 그런 표예요. 여기서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지만 만약 1년치다 그러면 1월 1일에서 뭐예요? 12월 30일까지예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저번에 분기별로 산다고 했죠. 분기 보고서는 1월 1일에서 3월 30일 1일, 그 다음에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 1일에서 9월 30일 이런 식으로 분기 보고서도 있다고 했어요.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려면 뭐예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돼요. 그쵸? 첫 시간에 주식회사에 대해서 배웠죠? 첫 시간에. 회사가 돈이 부족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은 돈은 회사에서 이자를 주지도 않아도 되고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우리 회사가 투자했다는 표시로 주는 게 주식이에요. 아, 투자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증표로 뭐예요?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불러요. 주주. 이 주주는 뭐냐면 이 주는 주식이에요. 주식. 이 주는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 주자예요. 이건 주인 주자. 이거는 주식회사 할 때 주식 할 때 주자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람을 투자하고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은 사람을 주주라고 불러요. 이제 내가 주식회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돈을 이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는데 주식회사에서 뭘 줘요? 주식을 줘요. 주식을. 이제 우리 회사에 투자자다 해가지고 그 증거로 주식이라는 걸 줘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나는 뭐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뭐냐면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주식회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만약 주식이 한 10,000주 있었는데 총 10,000주인데 나는 1,000주를 투자했어요. 1,000주만큼. 그럼 몇 퍼센트예요? 1,000주를 퍼센트 나올 때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했죠. 나누고 뭐예요? 곱하기 100하면 100분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0.1 곱하기 100이니까 100% 10%죠. 10%. 나는 이 회사가 100이라고 보면 나는 10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10만큼 이 회사의 10%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에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돈을 줘요. 이때 주주에게 주는 돈을 배당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주주로부터 투자도 받지만 또 어디에요?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빌리면 어떻게 되죠? 이자를 줘야 되죠.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이게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이게 우리 회사고 주식회사예요. 이건 은행이고 은행이 돈을 빌리면 주식회사에서 은행에다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주고 나중에 빌린 돈도 어때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이것을 부채라고 해요. 부채. 또 차입금이라고도 해요. 대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대출은 뭐예요? 원금도 이거 돈을 빌린 이 원금도 갚아야 되고 나중에 그리고 또 이자도 줘야 돼요. 그렇죠? 이때 주는 이자 있죠. 이게 이자예요. 금융원가. 은행한테 이자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법인세는 뭐 어떻게 돼요? 국가한테 내는 거죠. 국가 세무서, 국세청, 이런 국가에게 세금도 내고 하고 남은 금액, 그러니까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이 이익에서 주주들끼리 뭐냐면 돈을 나눠 갖는 게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당. 그렇죠. 물론 이 이익을 다 나눠 갖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이 회사가 계속 장사를 해야 되려면 나중에 뭐예요? 또 기계도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살 돈들도 남겨놓고 일부 금액만 또 나눠 갖겠죠. 그렇죠. 물론 장사를 잘 못해서 여기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배당도 못 주고 또 주주들은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주주라고 생각을 해봐요. 주주. 여러분이 이제 주주예요. 주식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익계산서를 봐야겠죠? 손익계산서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려고 손익계산서가 없다면 매일 이 회사에 출근해서 막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휠라코리아라는 회사에 가서 막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했는지 매일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옷들은 어디서 팔아요? 막 백화점에서도 팔고 또 마트에서도 가게에서도 팔고 사방구대에서 팔잖아요. 그걸 다 지켜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익계산서는 휠라코리아라는 회사에 매일 출근해서 지켜보지 않아도 주주인 여러분에게 이 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보를 알려줘요. 어때요? 휠라코리아 손익계산서를 보니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이 2,062억 원이에요. 2,062억 원. 어때요? 충분히 주주인 여러분에게 배당을 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손익계산서의 내용들이었죠?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보고서예요. 보고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보고를 하는 그러한 문서라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그러한 문서. 이건 문서는 종이 뭐야 이게 서식.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장님한테 보고를 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사장님한테 보고를 한다. 보고를 할 때 그냥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렇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종이에다 써서 사장님 이러이러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주식회사가 뭐예요? 주식회사가 주주들한테 주주들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이 주주들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이 주인이에요. 주인들한테 뭐예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해서 뭐예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뭐예요? 근데 말로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막 여기 대표이사가 나와서 우리 회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로 보고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보고서 형식으로 써서 보고를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정보를 주주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